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문풀이 1반이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진도별 문제풀이반 2인데, 요 반은 이제 우리가 사실 문제풀이반 1에서도 많은 문제를 풀었고, 이제 문풀 1도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렵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문풀 1, 2, 3가 뭐 엄청 뭐 뒤로 갈수록 더 어렵고 앞에는 너무 쉽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풀 1은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베이직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 2는 이제 중요도나 이런 거는 뭐 다 비슷하지만은 서술형, 서답형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반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개인 지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어떤 거가 있냐 하면 아는데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월부터 꾸준히 공부하신 선생님들 치고 기본서 이제 1회독은 끝났고 기본 강의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기장도 몇 회독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는데 근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는 쏟아지지. 그리고 아는 건데 나 진짜 다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못 쓰겠으니까 이제 절망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도 말 배울 때 왜 이제 처음부터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아예 못 하다가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어느 날 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이제 그 심리학 이론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인지심리학 그 관점에서 행동주의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얘가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지심리학에서는 지금 머릿속에서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학습이 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는 좀 순차적으로 이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안 써줘도 공부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 왜 이러지? 이러고 공부 안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쫙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그 선생님들 실력이 느는 속도가 이렇게 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늘어요. 대신에 이제 좋은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풀 1, 2, 3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고 또 저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잖아요. 그래서 인력풀 출신의 교수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대학교 수준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문제들과는 많이 다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기출 변형, 그러니까 기출에 근거해가지고 기출을 우리가 이제 오후에 또 굉장히 열심히 풀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나 기출만 갖고 안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고 대학교 수준을 그때그때 위촉해가지고 해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기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면 됐지 계속 모든 문풀까지 기출 변형으로 다 돌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열심히 풀 때 문풀반에서는 예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풀어서 적중시키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내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모든 문제를 푸는데 의미가 있고 우리는 맨 마지막 주는 항상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답안지는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건 진짜 이제 합격생의 답안지예요. 합격생의 답안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 합격생의 답안지 이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합격생 답안지예요. 제가 합격생 답안지들은 따로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합격생이 저한테 개인 지도 받은 답안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를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잘 썼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 뭐 왠지 잘 쓴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과정 A 답안지입니다. 자, 교육과정 A 이름은 지웠고요, 제가. 요 분이 제 기억에는 인천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글씨 보면 저도 한참 지나도 기억이 다 나요, 저는. 글씨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답 잘 썼어요.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답안지 이제 시간 내에 다 풀었고, 실전처럼 푼 답안지거든요. 요게 한 8월 달쯤 푼 거예요. 8월 달쯤. 8월, 9월 뭐 요때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이제 이분은 N수생이었어요. 초수는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깔끔하게 답 썼죠. 웬만하면 선생님들도, 근데 뭐 글씨 잘 써야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답안지 모양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연습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서만 회독하고 기출만 풀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시잖아요. 문제를 보고 답을 쓰실 때는 이게 갑자기 문제를 보고 나 잘하겠다 이래갖고 막 문장을 만들어서 엄청 잘 쓰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답안지를 쓰려면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 하면 기본서 회독과 암기장도 좀 어느 정도 보지만은 지금 뭐 기본서부터 얼른 많이 보고 막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기본서를 다 외우고 암기장을 다 외우고 그 다음 세 번째 벽돌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화와 조절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로 내용을 거꾸로 외우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 유형을 외운 거예요. 문제 유형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문제를 봤는데 내가 풀어본 문제여야 해요. 물론 똑같진 않겠죠. 똑같진 않겠는데 이 비슷한 유형을 다 풀어봤고 그랬을 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2분 30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문제당 2분 30초에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 생전 처음 보는 걸 누가 이렇게 써요. 그거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이게 순서적으로 다 열진 않았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교육과정 교육과정 B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B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같은 선생님 걸로 갖고 왔어요. 글씨가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첨삭해준 그런 내용인데 여기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났죠. 논술에서 성숙주의, 뭐 구성주의 이런 거 났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썼잖아요. 키워드 너무 딱딱 들어가 있고 이게 제가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서 냈는데도 명쾌한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안지 쓴 걸 보시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썼죠. 여기 두 줄로 가르는 데는 두 줄로 가르고 가르지 않고 그냥 쓰는 데는 그냥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서술식 문제였던 거를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사례 응용했잖아요. 자, 우리는 실천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이론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천적 지식, 우리가 사례를 접목하는 게 실천적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시험에서도 실천적 지식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연결해서 이렇게 답을 쓴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이제 이 선생님이 특별히 잘 쓴 거예요. 특별히 잘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구체적 동작, 뭐 그다음에 키워드, 뭐 이런 게 이제 잘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준 거예요. 물론 틀린 것도 있었어요. 틀린 것도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조금 맞지만 키워드가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안이지만은 어떤 답안은 잘 썼지만 조금 감점되는 문항이 있고 어떤 답안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쓰는 그런 답안이 있어요. 좋은 답안은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때는 좀 틀린 게 있어갖고 제가 퍼펙트라고 안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답을 쓸 때, 자, 여기도 보시면은 민성이는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뭐 실험을 하고자 한다. 뭐 자진성과 적극성의 태도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자 한다. 사례 적용한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떤 선생님들은 답 쓰라 그러면은 혹시나 모든 키워드를 막 키워드 10개 넣으면 그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이래갖고 막 길게 쓰는 선생님들 계신데 보통 공부가 이제 약간 덜 됐을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깔끔하게 공부를 하셨을 때는 사례하고 접목하셔가지고도 이론하고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답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좀 저 비슷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8월쯤에 이렇게 깔끔하게 써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8월쯤 해가지고 이제 답을 썼는데 뭐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열심히 제가 그냥 푸시를 하죠. 열심히 하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숙제도 막 산더미처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링거 꽂고 공부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나중에 완성되는 분도 계시고 미리부터 완성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시험 일주일 전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도 추려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데 하여튼 이제 시험 일주일 전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하여튼 지금 시점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기본서 여태까지 보고 이러면 암기 뭐 계속 암기한대요, 선생님들이. 언제 문제 풀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답안을 완성하시려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도별 문제풀이 2반 1주차 이제 자료인데요. 이제 대체로 다 서술하는 문제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거의 서술하는 문제로 이렇게 드릴 거고, 예. 합자연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설명하는 문제를 드릴 거고, 대체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주당 한 50문제를 기준으로 풀 거예요. 50문제보다 적은 주는 없을 것이고요. 50문제보다 얼만큼 많냐, 이제 이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한 50문제 정도 풀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설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설 자료 자체가 이론 정리거든요. 해설 자료 자체가 이론 정리라서 그냥 문제 풀면서 이론이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교과서를 쭉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게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더 잘 외워지거든요. 지금부터는 문제 싸움이에요. 자, 기본서를 보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서를 막 충실하게 막 기본서 보는데 또 시간 오래 걸리시잖아요. 기본서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하고, 기본서 지금 안 봐도 돼요. 기본서를 여태까지 봤기 때문에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해독을 하시고, 지금은 막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주세요. 하나는 100제, 200제 이런 거는 계속 돌려주세요. 어떻게 돌리냐 하면은 해설 자료를 돌리시고 모범 답안 돌리시고 해서 아까처럼 답을 이렇게 정갈하게 쓸 수 있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외워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문풀 원만 돌리시던지 지난 거, 그 다음에 아니면 100제, 200제만 돌리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 하나를 정하시고,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는 또 많은 문제를 쫙 다 풀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 8월은 완전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아까 이런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도 합격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올해 합격할 분들이 있잖아요. 100점, 뭐 90점 이상 레귤러하게 받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해요. 시험장에 가서 이상한 행동만 안 하시면 합격합니다. 갑자기 막 너무 아프다거나 뭐 그런 일도 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레귤러하게 90점, 100점 맞는 선생님들은 우수하게 합격해요, 대체로.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제 커리를 따라가면서 5,000문제 이상은 다 풀었어요. 지금 이제 100점 계속 레귤러하게 95점 이상에서 100점 뭐 이 정도 나오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문제도 빨리 풀어요. 이미 문제도 빨리 풀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은 한 10,000문제 이상은 풀었죠.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저렇게 이렇게 10,000문제 이상 푼 사람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7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반에서는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를 집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런 모든 문제예요. 우리는 기출 변형만 갖고는 안 되고, 요즘에 이따가 오후에 또 2025 교육과정 B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 이론 관점이 아니에요.
신경향입니다. 신경향. 신경향. 우리는 1월부터 뭐 신경향 적중 강의부터 시작해서 해시리 패키지 막 굉장히 많은 걸 진행해 왔는데 이 신경향 문제들이에요. 2025 교육과정 B 오후에 해설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 뭐 그런 기출 캐캐묵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새로운 경향을 간과하고는 합격까지는 못합니다. 컷-5점이나 10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목표가 컷-5점이 아니잖아요. 합격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신경향 문제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대학 교수진들, 특별히 우리는 요새는 막 교수도 이상한 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정년 트랙 교수진들,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레귤러하게 왜 선생님들도 아셨잖아요. 저분은 우리 학과 교수님이 맞아. 저분은 뭐 좀 아니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정년 트랙 진짜 선생님들께서 지도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학과 교수였던 그런 교수님들하고 함께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은 잠정적인 출제위원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다뤄드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해설이 정말 자세하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은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돼서 그냥 4회차로 딱 종료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역을 4회차로 딱 보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오후 1시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약간 가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감은 없고 가만 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막 100점 선생님 막 엄청 합격생들 이런 답안지만 보여드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목표 지점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 의도와는 달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끝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합격 못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뭘 고민하냐 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될까 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혹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해에 떨어지는 분들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프다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붙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분들 치고 그 해에 붙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붙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떨어지는 거는 예전에 대학 교수일 때부터 지금까지 못 봤어요. 다 붙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생들 저하고 여태까지도 막 유대관계 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는 합격생들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월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하기도 하고 하여튼 주어진 상황 내에서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쌤 붙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붙여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떨어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컷-5점도 받으시고 막 이렇게 여러 사연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자, 공부를 선생님들이 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해주세요. 그럼 붙어요. 근데 요 정도 하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밑에. 요행을 막 바라시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면 돼. 문 닫고 들어갈 생각하는 분 치고 붙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자꾸 붙는 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하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붙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 걱정만 해요. 공부 안 하고 매일 걱정만 해요. 주로 걱정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건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져 주무시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한 2달, 3달 열심히 하면 실력이 쫙 오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있잖아요. 자, 저를 만나신 거는 선생님들께서 합격에 진짜 완전히 다가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저만 아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드리는 코스대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올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는 요 진도별 문제풀이반 이 1주차 문제를 또 촥 쌩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되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